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엔 그러다가 이제 부상까지 입게 됐고 부상하면서 이제 클럽도 못 잡게 된 거죠. 아니 박세리 감독님 난 골프를 몰라서 그러는데 와. 아니 박세리 감독님 난 골프를 몰라서 그러는데 와. 2008년 한국인 최초 상금 $10,000,000 돌파. 야 이거 그냥 과정이 기록이야. 야 이거 그냥 과정이 기록이야. 지금 130억. 뭐? 상금이? 2008년에 130억 돌파. 상금이? 네. 3,000,000달러. 상금만. 뭐 이렇게 이렇게 돈 많은 여자를 불렀어? 야,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게스트는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유 있는 게스트. 아니 근데 와 골프는 이렇게 상금이 왜 이렇게 센 거야? 골프가 상금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좀 꽤 커요. 네, 커요. 많이 커요. 뭐 그런 건 다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얼마 돼 있어요? 그 130억이? 지금은 얼마 돼 있어요? 그 130억이? 세월이 많이 지났지. 또.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아니 무슨 소리예요? 박세리 선수가 무슨 코인을 하겠어요? 야, 코인에 손댄 적 있어요? 저는 그런 데 잘 안 해요. 안 하는구나. 네. 그렇지. 그냥 갖고 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 좋아하고. 갖고 있는 거 좋아하는데 갖고 있는 거 좋아한다고요? 갖고 있는 거. 최소 10. 와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멋있지? 갖고 있는 거 좋아해. 저는 그냥 갖고 아이고 안 돼. 와 우리는 맨 세고 왜냐면 잃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 쉽게 벌리지가 않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쪽에 좀 일도 관심이 없어요. 주식과 돈도 안 하시죠? 네, 전혀. 그냥 오로지 갖고 있는 돈으로. 아니 돌싱 포맨에 나오신 이유가 있었네. 우리가 신발 벗고 돌싱 포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작 신발을 벗었지만 박세리 선수는 양말을 벗었어요. 박세리 선수는 양말을 벗었어요.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20살 때 양말 벗었을 때 전 또 양말을 신는 줄 알았어요. 그쵸. 양말을 3개, 2개인가 신고 다니나 그랬어. 검해가지고. 아니, 발은 하얗고 다리 하얗잖아요. 나는- 그것까지도 기억을 했어. 나는 그거 보고 와 진짜 골프에 대한 어떤 저게 진짜 진심이구나. 그 당시 맨발 투혼 할 때가 22살이었어. 아, 그게 22살. 그때 22살? 한 살이요. 21살이었어? 21살? 한 살이요. 21살이었어? 21살. 만으로 20살이었던 거죠. 아니 그리고 또 가장 그 대단한 거는 아시아인 최초로 LPGA 명예 전당에 올랐잖아요. 야.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최연소 네. 이 명예 전당 이 명예 전당에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저는 LPGA 명예전당도 올랐었고 세계 명예전당에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해 동시에 제가 입성을 하게 된 거죠. 동시에. 근데 그런 케이스가 솔직히 드물기는 해요. 저는 그 해에 운 좋게 이제 같이 동시 입성을 하게 됐는데 이제 투어가 10년이 채워져야 되는데 저는 7년 만에 모든 포인트를 다 그러니까 빨리 했죠. 그러니까 3년을 기다리고 나서 이제 그게 몇 입성을 살 하게 때? 된 거고. 몇 살 때 됐어요? 명예전당. 제가 입성한 해가 2007년. 7년. 20대 후반이네요, 그럼? 그렇죠. 저는 20대 후반이죠. 20대 때 모든 걸 다 끝냈네요. 그렇죠. 선수로서는 가져야 할 모든 가장 큰 목표는 전 이루었으니까. 그 명예전당에 오르면 뭐 연금 이런 것도 있어요? 연금은 따로 없고 연금만큼 뭐 혜택은 다른 건 없고 이제 특별한 혜택은 없고 그래도 전 세계 어딜 가나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아. 대우를 다 받는 골프장 입장이니까. 가더라도? 네. 어디 골프장 가더라도? 네. 아무 골프장 가도? 네. 예. 전 세계에. 그게 혜택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대우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골프장을 가거나 커피 어딜 공짜로 가서- 주고 그런 거예요. 아, 형님. 아, 형님. 뭔데? 지금 명예전당 오른 사람한테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명예전당 커피는 누구든 대접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은 저기 본인의 그 해외 골프장에 좋은 골프장에 본인의 개인용 락커도 있습니까? 그게 있던데. 네, 명예전당 세계 명예전당 입성을 하면 거기 이제 박물관처럼 네. 다 개인 락카에 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외국 골프장 어디 있어요? 전 플로리다에 있어요. 플로리다에. 플로리다. 형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나 이 사람하고
방송 이거 보여주면서 형 인스타 올리지 마. 돌싱포맨 무슨 소리야? 보여주면서 이따 갈 때 사진 한 장 찍자. 나중에 거기 가면 사진 거기다 꽂아놓고 오려고. 흑백증 보고. 아 그런 락카가 있고. 자 우리 박세리 감독님이 돌싱포맨에 나와준 이유 두 번째 공통점 영웅이라는 호칭에 맞게 승부욕이 세다. 다 그냥 섹시 아마가 생각하는 우리 4명 중에 가장 섹시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물어봅시다. 친구입니다. 얘가 어딜 봐서 섹시해요? 얘가 어딜 봐서 저 얼굴이 어딜 봐서 섹시해? 안 해. 맨날 우리끼리 서로 내가 낫다 이겨먹으려고 승부욕이 아주 매일 부딪히잖아요. 좀 맞죠? 박세리 감독님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가장 승부욕이 막 와 이건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라고 막 발동했을 때가 어떤 경기예요? 매 경기가 그랬었죠. 근데 이제 연장 나갈 때가 좀 더 그래요. 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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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골프가 무승부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동타로 마지막 라운드 끝나면 연장전을 나가야 돼요. 와. 몇 번 같은 홀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까? US 오픈은 20홀. 20볼을? 98년에 우승했었던 US 오픈은 다른 경기에 한두 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홀 1라운드를 다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룰이 네.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세 바뀌었죠? 홀로 바뀌었는데 어. 그때 당시는 US 오픈만 연장이 들어갔을 때 18홀을 다 쳐야 되는데 저는 18홀 돼서 끝나지 않아서 19홀 가고 20홀 때 이제 제가 우승해서 끝났는데 성공하면 챔피언. 자, 우승입니다. 박세리, KBS 여자 오픈 우승자 박세리. 정말 사랑합니다. 네. 박세리 선수. 히스토리상 제일 긴 연장 남아요. 20볼 연장 대박이다. 저는 그러니까 중국 체력이 되게 돼요? 힘들죠. 힘들죠. 네. 그냥 4일을 친 거야 이미. 그 맞아. 그거 또 길었지. 5일을 치는 거야 걸어서. 와. 5일 하고도 2홀 더 친 거예요. 와. 다리가 진짜 막 퉁퉁 붓겠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뱃살 빼려고 카트 안 타고 4홀을 걸어봤거든요. 5홀째 카트에 타고 있더라.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직도 걸어 다녀요, 골프장 가면. 아직도 걸어다녀요? 아 그래? 걷는 게 가장 편해. 솔직히 카트 타는 것보다는 나는 잘 안 걷는데 왜냐면 후반에 체력 아끼려고. 후반 칠 때 보통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 운동하셔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산책 가듯이 어르신. 그래서 공을 칠 때 일부러 이쪽에다 안 치고 역세권에다 치잖아. 하트 가까운 곳에 공 맞아. 떨어져서 내려서 바로 치게. 그거 진짜 아니, 아저씨들이 하는 멘트인데 역세권으로 쳐. 역세권에다가 딱 쳐가지고 그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이런데도 덤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덤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돌싱포맨도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혼, 사업 실패, 빚을 거쳐서 돌싱 영웅이 됐잖아요. 본인 사실 개인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거? 아니 이제 우리 모두 얘기죠. 아니 다들 힘들었던 시절이 달라서 그렇지. 형 옛날에 진짜 1,000원도 없었던 시절 1,000원도 없어. 있었잖아. 그 시절 그런 시절 있었듯이. 저는 있는데 안 갖고 나왔죠. 아니 그러면 슬럼프 있었어요? 저는 2004년 시즌 맞다, 후반기에 갑자기 늦어졌어요. 느닷없이. 느닷없이? 그 명예전당 올라가는 1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대회를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다 이제 획득을 한 거죠. 네. 명예전당 LPGA 명예전당 들어가면 확정이 됐고 그때 지금 감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음 대회 나갔는데 더 나빠진 거예요. 어머머머 어떡해. 그러니까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해서 그때는 설마 했죠. 근데 이미 이제 슬럼프가 시작됐던 거였는데 정말 느닷없이 왔어요. 느닷없이. 너무 느닷없이. 이유도 없이. 네. 와, 씨. 그러니까 슬럼프가 그래요. 정말 느닷없이 왔어요. 느닷없이.
어제와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게 너무 무섭죠. 미국 진출 이후 가장 힘든 시즌을 보낸 박세리. 부상까지 겹치며 결국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 서 있는 순간부터 모든 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별짓 같았어요. 너무 무섭죠. 그때는 제가 포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엔 그러다가 이제 부상까지 입게 됐고 부상하면서 이제 클럽도 못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못 잡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더 지옥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서 뭐 괜찮아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동안 다 했는데 꿈도 다 이뤘는데 목표도 달성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괜찮아 소리가 절대 괜찮게 안 들려요. 그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혼하고 나서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죠 그럼? 저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이제 낚시를 권유하시더라고요. 낚시? 낚시? 네. 원래 저는 거기에 가고 그렇죠. 처음엔 이제 갔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그 상황이 멍하니 있는 데가 잔잔한 파도 보면서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모든 게 정리하듯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골프 생각이 전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가서 그 순간에 즐기고 다시 오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처음으로 가져보는 그런 뭐랄까 힐링,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즐겁게 생활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 주위에 뭐가 있는 걸 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앞만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완전 우연한 터닝 포인트네요. 우연히 그냥.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슬럼프라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든데 저한테는 가장 좀 소중한 시간이었고 굉장히 보람됐었어요.